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분야 있잖아요. 네, 요즘 아주 뜨거운 분야죠. 그렇죠. 그 선두주자 중 하나인 조비 에비에이션이 헬리콥터 공유 플랫폼인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를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어요. 아, 그 소식 저도 봤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건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점재적인 거래가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당신께서 뭘 좀 주목해서 보셔야 할지 저희랑 같이 한번 깊이 파헤쳐보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 두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네, 그러시죠. 블레이드는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주로 헬리콥터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미 뭐 도심 노선이라든지 예약 시스템, 심지어 공항 라운지까지 다 갖춘 회사예요. 그렇죠. 이미 운영 노하우가 상당히 쌓여 있는 회사죠. 네, 그래서 회사의 전체 시장 가치,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한 3억 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요. 네, 그 정도죠. 반면에 조비는 이거 뭐 전기 수직이 착륙기, EVTOL 개발하는 회사로 유명하잖아요. 이제 막 상업 운항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맞습니다. 기술력으로는 가장 앞서 나간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시가총액이 이게 13, 6억 달러래요. 블레이드의 거의 뭐 40배가 넘는 거죠. 네, 규모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인수설이 더 흥미로운 거고요. 맞아요. 아직 뭐 공식 발표가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소식만으로도 시장은 꽤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인수가 만약에 정말 현실화된다면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이게 상당하거든요. 아, 시너지요. 어떤 점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째로 조비 입장에서는 블레이드가 이미 다 깔아놓은 거 있잖아요. 도심 노선망, 공항 라운지, 고객 예약 시스템 이걸 그냥 한 번에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시간과 비용을 확 줄이는 거네요. 그렇죠. 뭐랄까 수년간 해야 할 시장 진입 준비 과정을 그냥 돈으로 사는 셈이죠. 거의 하룻밤 사이예요. 시간 비용 전략 효과가 이건 막대하다고 봐야죠. 정말 시장 진입의 지름길을 얻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블레이드가 기존에 헬기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 경험을 조비의 새로운 EVTOL 플랫폼이랑 결합시키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플랫폼 통합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기존 운영 노하우를 접목한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또 중요한데 조비는 아직 본격적인 매출이 없잖아요. 개발 단계니까요. 그렇죠. 아직 수익은 없죠. 근데 블레이드는 지금 당장 수익을 내고 있단 말이죠. 흑자는 아니더라도 매출은 있으니까요. 이게 조비한테는 당장의 어떤 현금 흐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조기 수익 실현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아,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네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약간 좀 전략적인 측면인데요. 이렇게 과감하게 M&A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한테는 이 회사가 정말 공격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성장성을 어필하는 거죠. 그런 시그널 효과도 있겠네요. 듣고 보니 장점이 정말 많아 보이는데 하지만 뭐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이런 큰 거래에는 당연히 위험 요인도 좀 따르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장점만 있을 순 없죠. 당연히 리스크도 따져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좀 눈에 띄는 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블레이드가 아직 연간 흑자를 내지 못하는 적자 기업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가장 큰, 재무적인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인수 후에 그 재무 부담이 고스란히 조비에게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인수 비용 자체도 만만치 않을 텐데 맞아요. 그 인수 자금을 또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게 또 문제거든요. 만약에 조비가 자사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그 돈으로 인수를 한다. 주식으로요? 네. 그러면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희석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지분 가치 희석이라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거든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기술적인 통합 문제예요. 기술 통합이요? 네. 기존에 돌리던 헬리콥터하고 이 완전히 새로운 EVTOL은 사실 운영 방식부터가 많이 다르잖아요. 정비라든지 관제라든지.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다른 조직, 다른 기술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불거져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통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기대감과 또 우려, 이런 것들이 막 교차하면서 시장 반응, 특히 주가도 좀 여러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 영향이요? 어떻게요? 일단 블룸버그 보도가 나온 이후에 조비 주가가 살짝 반등하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좀 불확실성은 크죠. 네. 만약에 정말 인수가 성공적으로 딱 마무리되고 시장에서도 이걸 정말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다면요.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한 15%에서 많게는 30%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공격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와, 30%까지요? 상당한데요? 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반대라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인수 검토만 계속 길어지고 뭐 된다 안 된다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주가는 그냥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외에서 그냥 오르락 내리락 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러다가 만약에 인수가 최종적으로 무산된다. 그러면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한 10% 이상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 무산되면 타격이 크겠네요. 그렇죠. 근데 더 복잡한 시나리오도 있어요. 인수에 성공은 했는데 성공했는데도요? 네, 성공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블레이드의 재무 상태가 생각보다 더 안 좋았다거나 혹은 아까 말한 주식 발행으로 인한 지분 희석 우려가 너무 커진다거나 하면 오히려 주가가 5%에서 15%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 인수하고 나서도 안심할 수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만약 투자자시라면 이 블레이드의 재무 건전성을 정말 면밀히 살펴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조비와 블레이드의 잠재적인 만남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하는 UA임 시장에서 기술, 인프라, 그리고 시장 장악력, 이걸 둘러싼 본격적인 전략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그 파급력은 정말 크겠지만 또 넘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맞아요. 그 과정의 위험 부담도 따르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질문이요? 어떤 거죠? 단순히 뭐 재무적인 통합, 운영적인 통합 이런 걸 넘어서요. 과연 블레이드의 기존 고객들 있잖아요. 헬리콥터 서비스에 익숙한 그 고객들을 조비의 이 새로운 EVTOL 서비스로 성공적으로 옮겨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아, 그 고객 경험의 전환 문제 말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블레이드의 현재 서비스 경험이 EVTOL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중적인 수용도를 높이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기존의 익숙함 때문에 뭐랄까 심리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게 될지. 그러네요.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판도가 또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께서도 이 고객 경험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인수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UAM 시장의 미래를 가늠할 또 다른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